이번 시간에는 353쪽에 3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 보시면은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두 문제 있는데요. 문제가 귀하니까 이거 두 개는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 시 그 자산의 가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 우리가 정부 보조금 관련 정부 보조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자산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취득 시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답이 1번이네요. 가산 계정이라고 했으니까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입니다. 나머지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한다. 네, 정부 보조금을 상각하는 거죠. 그때 대변에 감가상각비가 갔었죠. 여러분 아마 분계 기억날 거예요. 다음에 3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손익에 반영하죠. 예, 정부 보조금 수익학에서 수익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4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1번 가산 계정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32번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월 1일에 연구장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 없는 정부 보조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연구장비를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24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연구장비는 내용연수 10년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0만원 50%에 해당되는 연구장비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5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에는 이 1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나누기, 아니죠, 100만원 나누기 10년 하면은 1년에 10만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10만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50만원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상각할 때 5만원이 감가상각비에서 정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만원만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인쇄물 나눠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분계 한번 써보죠. 자, 이 분계는 세 단계로 보겠습니다. 수령시, 취득시, 감가상각까지. 자, 수령시라는 것은 50만원의 보조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50만원
수령했습니다. 대변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50만 원을 기록하죠. 취득시 분개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연구장비니까 기계장치일까요? 비품인가요? 연구장비. 비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비품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장비라고 했으니까 기계장치라고 해도 되고, 기계장치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우린 비품으로 하는 걸로. 기계장치든 비품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계좌이체 시키죠. 자, 그러면은 요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은 어떻게 돼요? 상기시켜야죠. 이거 써버렸으니까.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 차변에 와서 상계되어야 돼요. 취득할 때 이렇게 없어지죠. 그리고 대변에 뭐가 만들어져요? 다시 또 정부 보조금 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50만 원이죠. 정부 보조금이 지금 현재. 그래서 연구장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32번의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하는 문제니까 그 답은 여기서 나오죠. 감가상각 하는 기말에. 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10년이고 잔존가치 없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요 정부 보조금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상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 보조금도 정액법으로 10년간 상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1년에 5만 원이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 5만 원 상각합니다. 이 정부 보조금은 여기 비품 차감 계정에 5만 원을 말한 거예요. 50만 원에 10분의 1, 5만 원. 그것을 어디에서 빼줘요? 감가상각비에서 정리해버려요.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 발생했다가 여기서 5만 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만 원만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대로 10만 원이 차감 계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가라고 했는데 이 상각이죠. 감가상각. 감가상각 시 분계를 우리가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은 자산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요 감가상각하는 이 분계 이 회계 처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1번과 32번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두 개 다 풀어봤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문제 골라보도록 하죠. 37번. 이것도 정부 보조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4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네, 아까와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24년 1월 1일에 300만원에 취득했는데요. 이 중에 정부 보조금은 50만원이에요. 내용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가 10% 있어요.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죠. 자, 잔존가치 10%면은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원가 3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그거를 5년으로 나눠야죠. 5년으로 나눠볼게요. 1년에 얼마가 되나요? 270만원 나누기 5년이다. 54만원 나오죠? 1년에 54만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54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정부보조금 상각을 해봐야 되죠? 자, 정부보조금도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는 겁니다. 정부보조금도 5년에 걸쳐서 상각하는데 밑에하고 조건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자, 그래서 50만원의 잔존가치 10% 5만원이죠. 그러면 45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45만원 나누기 5년이에요. 45만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9만원씩 상각하면 돼요. 45만원을 정부보조금도 5년으로 상각하면 1년에 9만원씩 상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54만원에서 9만원 빼면 돼요. 그것이 감가상각비예요. 예, 그러면 45만원이 되겠죠? 하하. 네. 여기 정부 보조금에서는 이 잔존가치를 계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9만원 빼려면은 45만원인데 보기에 없어요. 네. 정부 보조금에는 우리가 잔존가치를 인정하지 마시고 그냥 50만원을 5년으로 그냥 나눕시다. 그러면 10만원이죠. 1년에 10만원씩. 그러면 10만원을 여기서 빼야 되겠네요. 54만원에서 10만원을 뺀 것이 감가상각비로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44만원입니다. 네, 보기에 45만원이 있으면 45만원이 답이 될 뻔했는, 답으로 찍을 뻔했네요. 네, 44만원.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잔존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네, 알아두시고요. 1번. 38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정부보조금 문제.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38번입니다.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부보조금 100만원으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이게 어떤 거죠? 기계장치를 100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부보조금 100만원으로 이체했다. 네, 그러니까 100만원 모두가 정부보조금이죠. 그러면은 기계장치, 차변의 기계장치 100만원입니다. 자, 옳은 분계를 찾는 거죠. 차변의 기계장치 100만원.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원 오는 것은 다번과 라번만 왔어요. 대변에 가는 것은 보통예금 100만원이 일단 대변에 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3번이 맞았습니다. 다번이 맞았어요. 다번. 자, 왜 라번이 틀렸느냐 하면은 이 기계장치 차감계적인 정부보조금은 기계장치가 차변이잖아요. 대변에 생기는 거죠. 차감계정이니까. 대변에 정부보조금 기계장치 차감계정이 없어져야 되고, 차변의 정부보조금 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을 때 대변에 정부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으로 잡았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했을 때 분계, 다번이 맞는 것입니다. 라번은 거꾸로 차감계정을 거꾸로 배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3번이다. 정부보조금 관련된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채와 자본 문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사채에 대해서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요. 7번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네,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각하죠. 예, 이자 비용하고 현금 지급하는 이자의 차이를 상각해 나갑니다.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 수익이나 비용이면은 우리가 당기 순이익의 변화를 주는 거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부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 사채가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의 장부 금액을 액면가 사채에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와 감소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할 때 이자 비용 발생하죠. 이자 비용. 예, 차변에 이자 비용 오잖아요. 당기순이익 감소시키네요.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하나는 부채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분계를 할 때 분계가 차변에 이자 비용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가고요. 예,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할증 발행이라는 건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한 것을 상각하면은 그게 액면 금액으로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 금액이 감소되어야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는 거죠. 할증 발행은 상각해서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작업이고, 할인 발행은 상각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 나가는 단계 작업이에요. 3번 맞았네요. 4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의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러분,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차변의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했죠? 액면 이자율을 곱하는 것은 현금 지급하는 이자, 현금을 계산할 때 액면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대변의 현금을 계산하죠.
차변의 이자 비용 계산할 때는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채를 했던가요? 어제? 유효 이자율로 곱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57쪽으로 넘어가서요.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에 관한 회계 처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이죠. 예,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예, 맞습니다. 2번 자기주식 취득 시, 예, 우리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그래요. 취득 시 이익잉여금 총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된다. 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자기주식은요, 여러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당기순이익이 모아진 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자기주식은 뭐냐? 여러분 자기주식이라는 것은요, 법인이 자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사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는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자본조정으로 분류해요.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의 자기주식,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고요. 다시 자기주식을 매각했다 그러면 대변의 자기주식, 차변의 현금이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이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주식 배당은 총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시킨다. 여러분 주식 배당할 때 분계가 차변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뭘로 하는 거예요? 잉여금 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낸 거 가지고 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익잉여금 감소하고요. 대변의 주식 배당은 뭐예요? 대변의 자본금이 가는 거죠.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발행하기 이전에 의결만 했을 때는 자본금을 안 하고 뭐를 하죠? 주식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그러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그래서 임시 개정으로 대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정리했다가 발행을 하면 대변의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배당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교부 주식배당금도 자본, 그 자본 조정이에요. 자본금도 자본,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해가지고 나중에 자본금으로 가는 겁니다. 예, 주식배당이라는 분계는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 차변에 오고 결국에 나중에 자본금이 대변에 가서 자본 감소, 자본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3번은 맞았어요. 4번 주식배당은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주식배당은 액면 금액만 가지고 회계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상증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것도 자본거래 문제예요.
자, 다음 중 회사의 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자본 거래가 아니군요. 예, 하여튼 이것저것 섞여 있네요. 자, 현금이 증가하는 거래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번, 무상증자, 이거 자본이죠. 자본 거래죠. 자,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현금 없는 거죠. 예, 현금 없습니다. 다음에 나번, 사채를 발행했어요. 자, 차변에 사채, 대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 사채,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나번, 사채 발행하면 차변에 현금이 와요. 예, 현금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번,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처분한 돈이 현금이죠. 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기 주식. 현금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 토지의 재평가를 실시했어요. 자, 가격이 오르면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이죠. 예, 처분한 게 아니니까 현금 증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현금이 차변에 오는 것은 사채를 발행했거나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3번이 되겠죠. 예,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서 27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과 결산정리 사항이에요. 결산회계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가액 금액과 나의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이 전기 2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전기에서 당기로 2월 된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라는 거고요. 나번은 결산분계, 올해 결산분계 했는데 나번에 가는 건 차변의 퇴직급여는 나번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예, 나번에 오는 거. 우리 퇴직금 분계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이면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그래서 나번에 오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찾았어요. 나번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입니다. 3번 아니면 4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얼마를 설정했어요? 200을 추가 설정했잖아요. 200을 추가 설정했습니다. 결산 때. 그러면 보세요. 이 결산 정리 사항을 보게 되면은요. 임직원 전체 퇴직금 추산액이 600만 원이래요. 600만 원.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기 2월이 600이 돼야 돼요. 차기 2월이. 차기로 넘겨야 될 잔액이 이게 600이 돼야 돼요. 600이. 그러면 전기 2월이 얼마가 되어야 이 600이 되겠느냐 보면 되겠죠? 예. 전기 2월이 700이 되어야 600이 되는 거죠? 아니. 전기 2월이 600 중에서 아니다. 200을 추가 설정했으니까 400이죠. 400. 아니야. 그렇죠. 600인데 600이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잔액이 400이 있어야 돼요. 400이. 그러면은 여기가 500이어야 되겠네요. 500. 500이 되면은요. 자, 추가 설정 200 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요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급여 200만 원. 그래서 대변이 700, 차변이 700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원장입니다. 전기에 2월 된 게 얼마인지 찾아보라 하는 건데요. 여러분 6월 30일 이 현금은 뭐예요? 6월 30일 날 퇴직금을 100만 원 지급한 거래예요. 그러면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현재 요 6월 30일 현재는 잔액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잔액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산 때 퇴직금 추산액을 계산했더니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하고 600만 원 비교하면 200만 원 적잖아요. 그러니까 200을 보충한 거예요. 이게 추가 설정한 분계예요. 추가 설정한 분계 200만 원. 왜 200만 원 추가 설정한지 아시겠죠? 6월 30일 현재 400만 원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을 만들려면 200을 추가해야 돼요. 그럼 요 200만 원이 여기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그랬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대변에 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잔액은 차기로 2월 되는 거니까 전기 2월의 반대쪽에 차기 2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합계 700이고 대변합계도 700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에 들어가는 건 전기에 5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전기에 2월 된 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전기 2월이 500만 원을 집어넣어야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거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입니다. 간단하게 기초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이 300, 부채가 260, 자본이 400이고요. 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당기 중 자본 거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당기 순이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당기 순이익은 어디에 반영된 거예요? 기말 자본에 당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은 기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근데 기초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기초가 40만 원이고 기말이 70이라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30만 원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자본 거래가 이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초가 70만 원이 된 것은 지금 이 3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원인은 당기순이익도 원인이 있지만 이 자본거래도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거래에 해당된 것을 정리하고 나머지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유상증자예요. 여러분 유상증자는 뭐예요?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 가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고요. 그러면 유상증자 30만 원은 플러스 된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요 70만 원에서 거꾸로 플러스 된 거는 빼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70만 원에서 30만 원은 빼요.
예. 자, 기말 자본을 증가시켰던 것은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라고 그랬어요. 현금 배당을 했다. 여러분 현금 배당 분기를 생각해 보세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나가죠. 자,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죠. 차변에 뭐예요? 현금 배당하려면 여러분 자본이 감소해요. 자본 감소하고 자산도 감소합니다. 이건 감소시키는 거였죠. 감소시키는 것은 더해줘요. 반대로 그 다음 세 번째, 주식을 배당했답니다. 20만원 주식을 배당했어요. 자, 여러분 주식 배당 분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시켰네요. 근데 대변에 뭐예요? 자본금이 또 오는 거예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 증가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돼요. 제로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의 변동이 없는 거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본 거래가 얼마에 영향을 미쳤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70만 원이 기말 자본인데 거기서 30만 원을 빼요. 그러면 40이죠. 근데 이 10만 원을 또 더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이 자본 때문에, 자본 거래 때문에 기말 자본은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은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기말 자본 70만 원 중에서, 기말 자본 70만 원 중에서 자본 거래 때문에 변동이 일어난 것은, 자본 거래로 인한 기말 자본은 50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결과 70만 원에다가 증가시켰던 건 빼주고 감소시켰던 건 더해줘 봅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은 뭐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답이 20만 원이에요. 자본 거래가 있어서,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 기초의 자본이 40만 원이었고 기말에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70만 원이라고 딱 표시가 됐어요. 이 안에 수많은 거래들이 존재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많은 거래의 존재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업을 한 거,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기말 자본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나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마지막에 손익 대체 분계를 하면은 손익 계정의 대변에 수익이 모두 모아지고 손익 계정의 차변에 비용이 모두 모아져 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키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기말에 자본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본거래가 만약에 전혀 없었다면은 기초자본, 여기 기초재무상태표니까 기초자본 40만 원이 기말에 70만 원이 된, 즉 이 30만 원 증가가 모두 당기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본을 변화시키는 자본거래가 이렇게 3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거래가 영향을 준 거를 빼야 되잖아요. 빼야 돼요. 그러면 빼야 되니까 증가시킨 거는 빼주고 감소시킨 건 더해주면 그 자본거래에 영향을 준 것만의 기말 자본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30만 원 증가분 중에는 자, 유상증자로 해서 30만 원이니까 이게 30만 원이 유상증자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현금 배당이 10만 원 있었잖아요. 현금 배당 10만 원은요, 자본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에 주식 배당 20만 원은, 주식 배당은 자본에 영향을 안 줘요. 자, 주식 배당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 자본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만 원의 플러스 요인을 준 거예요. 여기에 20만 원. 제가 여기 답을 잘못 찾았습니다. 20만 원의 증가를 줬어요. 이 자본 거래로 인해서. 예. 그래서 아까 20만 원 요 답이 아니네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입니다. 자, 아까 계산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자, 유상증자 때문에 30만 원 증가했고 현금 배당 때문에 1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기말에 자본 증가한 요 40에서 70만 원이 된 거는 30만 원 증가한 거죠. 30만 원 중에서 자본 때문에 증가한 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한 것은 10만 원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0만 원.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설명한 거 제가 잊어버리시고 지금 끝에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네. 1번이에요. 1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몇 문제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361페이지 접어두고 나머지 이제 몇 페이지 남았죠? 네, 그거 풀고 부가세와 소득세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